네, 오늘자 내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버냉키 효과에 시장은 크게 안도했습니다. 3차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에 시장은 유동성장이 유효할 것이라 믿는 분위기였는데요. 외국인도 하루 만에 돌아왔고 현물도 2천억 넘게 선물과 동반해서 크게 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130만 원을 뚫었던 삼성전자의 종가가 가장 높은 131만 원도 뛰어넘은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거의 3% 가까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시장은 2049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종가 먼저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날씨만큼이나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었던 하루였습니다. 3월 27일 화요일 마감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버냉키 효과에 우리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오름세로 장 출발하면서 장중 2043선의 고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초가를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02% 상승한 203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장중 매도로 전환하면서 9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보였는데요. 반면에 외국인이 시장에서 오랜만에 대거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3,200억 원이 넘는 물량이 외국인이 시장에서 담았는데요. 네, 오늘 3,2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오름세로 장 출발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엿새째 약세장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31% 하락한 52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시장에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외국인 소폭 매수에 그쳤는데요. 반면에 기관 역시 9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환율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버냉키 효과에 갭다운 출발했던 환율은 장중 코스피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내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환율 추가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7원 40전 하락한 1134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재차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2%대가 넘는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 131만 1,000원에 마감했고요. 현대차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은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는데요. 오늘 3.76% 강세 보이면서 28만 9,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중공업도 3%대 강세 보였네요. 오늘 LG화학이 루머를 딛고 전날 5% 급락 충격에서 벗어나서 반등에 성공했죠. 2.73% 강세 보이면서 35만 8천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하이닉스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삼성생명 역시 0.81% 오르면서 99,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대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36,800원에 거래 마쳤고요. CJ 오쇼핑 역시 2.73% 오르면서 26만 3,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서울반도체와 CJ ENM은 1%대로 밀려났네요. SK브로드밴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SFA 역시 2.32% 밀려났습니다. 반면에 오늘 젠백스가 4% 넘게 급등하면서 39,3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하루 만에 하락한 반면에 운송장비와 전기전자가 선전했는데요. IT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 독주 행진을 이어가면서 130만 원을 돌파했죠. 오늘 2.82% 강세 보이면서 131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버냉키 효과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IT주들 동반 강세 보였죠. 오늘 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 1%대 그리고 LG이노텍도 2.48% 오르면서 10만 3,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0.89%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현대모비스는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기아차 K9의 신규 부품 적용 확대 기대감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죠.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됐습니다. 오늘 3.76% 급등했고요. 만도도 1%대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위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네요.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해운주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해운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흥하해운은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5%대로 급등했습니다. 88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대한해운 오늘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KSS해운은 2%대 강세 보였고요. 한진해운 역시 4.76% 급등하면서 16,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해관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러시아과 중국 정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의 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강세 보였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전기가 3%대로 급등하면서 89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선도전기도 2%대 강세 보였고요. 오늘 조비가 4.3% 오르면서 14,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검찰이 정치 테마주를 이용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또 거액의 시세 차익을 본 혐의로 개인 투자자 3명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오늘 정치 관련주들이 동반 급락했는데요. 정치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른손이 8% 넘게 밀려나면서 8,0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우리들 생명과학은 12%대로 급락했는데요. 오늘 2,64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아가방 컴퍼니 역시 8.28% 밀려나면서 13,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2012년 출입국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여행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모두투어 4%대로 뛰어오르면서 32,2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하나투어와 세종 그리고 롯데관광개발도 1%대 강세 보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모잠비크 가스전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했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 넘게 오르면서 42,9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외국인 막판에 비책 이용해서 더 들어왔네요. 현물 기준 하루 만에 사고 3천억 넘게 사주었습니다. 코스피는 2049분인데 코스닥은 6거래일째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해외 증시에도 아주 대조적인 두 나라가 있죠. 일본 니케이는 오늘 2% 넘게 올라서 연중 최고치. 하지만 중국은 좀 전부터 하락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쪽의 시각을 한번 확인해 보죠.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버냉키 덕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2040선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도 첫 130만 원 돌파가 이슈였어요. 예, 일주일 만에 2043 부근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1%인 20포인트 상승에 2039에서 좀 마감을 했고요. 의미 있는 상승폭 또는 저항선까지 돌파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또다시 전고점에 근접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유럽에서 그 차례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버냉키 의장이 아직까지 고용 안정을 안심할 수 없다면서 다시 한번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또 확인해 주었고요. 유럽에서는 독일 쪽에서 또 방화벽으로 볼 수 있는 구제기금 확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주말에 열릴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기대를 높여줬습니다. 오늘 종목 업종별로 살펴보면 오늘 시장 역시 투자자들의 전체적인 체감 지수는 그다지 좋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좀 시장을 좀 독보적으로 이끌어가는 흐름이 좀 이어졌고요. 지수 기여도로 보면은 2.8% 오른 삼성전자가 오늘 증시의 9.5포인트 가량을 또 혼자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IT 업종도 2.2% 가량 상승하면서 업종별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독보적인 모습 나타났고요. 수급 측면에서는 오랜만에 외국인이 3천억이 넘는 매수세를 보이면서 상승세 이끌었고 또 개인과 기관은 각각 2,100억 원, 960원 가량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예. 자, 오늘 밤에도 또 한 번 미국의 주택 경기의 회복세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지표고 예상치는 어떻게 됩니까? 예, 또 한 차례 지금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 정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좀 말씀하신 주택 가격 지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상치는 전월치보다 조금 둔화됐던 모습이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전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12월이 0.5% 둔화되는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지금 S&P 케이스 실러 지수 같은 경우 0.25% 둔화되는 쪽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한 0.1% 포인트 가량 좀 개선되는 쪽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미국의 경우 지금 고용, 제조업, 소비 지출 등 일단 주택 가격 지표를 제외한 모든 그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기대치가 높아지지 않은 그 주택 가격이 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 또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말씀드렸지만은 그 허가 건수, 뭐 착공 건수나 또 매매 건수 같은 그 주택 관련 그 선행 지표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반등을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 지표 역시 좀 회복시키기가 다가온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시각들이 좀 높은 쪽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고용시장 회복에 따른 소득 증가, 또 그리고 좀 부동산 시장까지 좀 안정을 찾게 될 경우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그 결국 경제 전반의 소비 여력을 좀 높이는 결과로 연결이 되겠고요. 그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게 되면은 또 미국의 경기 회복이 또 가속화되면서 좀 빠르게 또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가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업 실적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번 주 끝나면 또 1분기도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기업 실적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시점이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 안정을 찾고 있지만은 미국의 경우 그 S&P 500을 지금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의 그 주당 순위 컨센서스가 2월까지 또 꾸준히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뭐 거의 없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좀 주가 발목을 잡았던 그 기업 실적 요소도 일단은 중립 이상의 지금 시장 영향을 좀 기대할 수 있겠고요. 일단 쇼크 수준까지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일단 오히려 기대치를 충족시키면서 또 일단 모멘텀이 한번 좀 돼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이 되겠는데요. 일단 역시 뭐 연초에 전망했던 수준보다는 지금 순이익 전망치가 좀 낮아진 수준이지만은 일단 3월 들어와서 그 일부 업종, 그 IT나 자동차, 또 금융 등 그 대표 업종들을 중심으로 그 실적 예상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해당 업종들 모두 좀 우리 증시를 좀 끌어갈 만한 힘이 있는 이런 그 대형 업종이라는 점에서 일단 지금 1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했을 때 시장에 좀 모멘텀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같이 보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 봤을 때 2000선 초반선, 지금 현재 지금 횡보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 지수대에서는 좀 매수 방향으로 좀 이렇게 접근하는 쪽이 좀 맞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업종 선택할 때는 또 실적 개선 기대감, 또 그리고 성장 스토리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IT 자동차 업종,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 가지고 있는 금융업종 쪽에 좀 비중을 좀 높이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기도 실적도 아주 좋은 모멘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IT 금융 차 좋다고 하셨네요.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 분석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스튜디오에 직접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동대문 지점의 최영욱 대리님, 그리고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 지점에 계시는 주대영 대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슈들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이슈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렇죠. 버냉키로 일단 출발하네요. 버냉키 한마디에 오늘 환호했습니다. 이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는지 짚어보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와 비삼성전자 차별화. 왜 이렇게 차별화가 발생한 것인지 원인 알아보고 계속해서 그럴 것인지 전망까지 들어봅니다. 세 번째, 이제 1분기 말이죠. 이번 주면 1분기 끝나는데요. 윈도우 드레싱 효과 있을까 혹은 미미할까? 세 번째 이슈로 다뤄봅니다. 마지막으로 4.11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4.11 총선 공략 효과 어떻게 나타날지 종목별로 대응법 전반적으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2040포인트 근접은 버냉키에 의한 안도랠리다. 이런 분석도 1분기에 일부 시간에 있었었는데요. 휴가가 과연 내일 모레 4월 달까지도 갈 건지, 아니면 오늘 정말 극단적으로 하루짜리 그칠 건지. 일단 오늘 하루 종일 지겹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네. 오늘 하루 종일 이슈화 됐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이 앵무새처럼 말씀드리는 거 아닌지 조금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RB 의장이죠. 경기 부양 발언으로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점은 이제 3쿼터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데, 이제 언론 쪽에서 확대 재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장중 내내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데, 발언 한마디에 이제 거의 급등에서 출발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그건 일회성 호재로서밖에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일단 다우 산업 지수를 좀 놓고 보시면요. 한 4거래일 동안 이렇게 쭉 흘러내리다가 그걸 한 번에 뒤집는 그런 파동이 나타났다는 거죠. 보통 이제 개별주 같은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게 지수에 나타났다는 점은
분명히 다분히 1회죠. 그리고 1박 2일 정도의 그냥 호재라고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제 뭐 비둘기파 벤 버냉키 의장이 일단 상대 진영을 견제하기 위한 발언 정도로 좀 정치적으로도 해석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앞서에 이제 앵커님도 그런 쪽으로 국채 쪽 관련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 기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발언이다라고 듣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버냉키가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의 초저금리가 끝나지 않을 거야, 내 말대로 계속 지속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 근거로 뭐 고용 얘기를 했다면서 정확하게 예, 예. 어떤 말을 했죠? 지금 고용이 회복되려면 그 소비하고 기업 분야에서 더 강한 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차 양적 완화로 받아들이는 거죠. 시장에서는. 예. 그 히든 카드가 도대체 뭐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2014년까지 초저금리 기조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강하게 확인 발언을 한 것,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해서 급상승한 부분이 이제 금일 대한민국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내일까지도 어느 정도 미칠 것 같고, 일단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기관과의 그런 생각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버냉키 효과는 한 내일 정도까지라고 언급을 하신 거죠? 네,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대 삼성전자가 아닌 비삼성전자 주식들. 왜 이렇게 차별화가 나타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지. 사실 시장이 요즘 차별화 얘기를 만들어낸 원인이 삼성전자 독주에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도 131만 1,000원. 지난 2월 이후부터 삼성전자의 독주가 시작이 되고 코스피는 뭐 실제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지수, 벤치마크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 최근 투자자분들 아마 삼성전자 보면서 참 얄밉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인 허탈감도 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삼성전자가 이렇게 혼자서 독주를 할 것인지 또 네. 그리고 왜 독주를 하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조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2월 초 삼성전자는 2월 초 이후에 삼성전자 18% 시총이 늘어났지만 이제 코스피 대부분의 유가증권 시장은 1%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격차가 많이 심했었는데 크게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국 경기 모멘텀 약화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그 국내 기업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세 번째로 원엔 환율 하락으로 국내 수출 기업 가격 경쟁력 악화 우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 아주 하나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중국 모멘텀이 기대만큼 강하지 못했다. 이거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얘기들인데요. 뭐 전인대 때도 뭐 특별한 얘기가 못 나왔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중국 경제가 뭐 연착륙을 못하는, 경착륙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경제 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된 거는 대부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 이유로 언급드렸던 국제유가 상승, 또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비용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실 거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유죠. 텍사스유보다 두바이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더 상승폭이 컸습니다. 우리나라 또 이제 아시아 증시를 뭐 유가 흐름과 어느 정도 밀접한지 어느 쪽으로 보셔야 되냐면 WTI가 아니라 두바이유 쪽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두바이유에 그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그 영역들보다 아시아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조금 더 컸습니다. 그렇게 따져 본다면 뭐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메리트가 조금 더 이러한 측면에서는 하락할 수 있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엔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이게 왜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하락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느냐. 이건 또 일본하고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본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이제 화학, 자동차, 철강, IT 같은 업종들이 수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원엔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면 일본이 유리하고 한국이 조금은 불리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해석을 또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뭐 미국 회사도 아니고 유럽 회사도 아니고 국내 한국 시장에 있는 회사인데 왜 삼성전자만 독주를 하느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휴대폰하고 반도체 쪽에서 압도적으로 거의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다. 독과점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절대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때 Q하고 P를 본다고 하죠. 물량하고 가격을 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물량 승부가 가능한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가 아주 뚜렷하게 침체되는 국면이 아닌 이상은 가격 경쟁력 악화는 크게 개의치 않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대비 뭐 방금 말씀드렸던 큰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심하게 작년에 그 차화정에 몰렸듯이 그런 흐름을 뭐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앞으로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이제는 좀 쫓아가는 증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유를 해석을 하려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슈들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첫 번째 중국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4, 5월에 뭐 소비 진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이제 소비재 관련 업종으로 갈 겁니다. 두 번째 얘기 드렸던 게 이제 유가의 상승세도 주춤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미국 가솔린 가격, 소비 심리를 위축할 수 있는 가격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갤런당 4달러인데요. 네. 이 가격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 가격대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유가를 억누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제 상승 기조는 멈춰설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엔화 약세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엔화 약세가 가장 실현될 수 있었던 큰 이유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실행 가능성이 좀 희박해지면서 미국하고 일본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금리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그 환율 반전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삼성전자만 가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이 세 가지 악재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서서히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차별화 얘기를 조금 덜 들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들 간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다른 종목이 좀 힘을 낸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사실 뭐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시장에서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그 뭐 아주 동종 업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사실 삼성전자는 훨씬 더 많은 업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그 CEO가 교체되는 과정도 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뭐 시장에서 안착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또 PBR이나 PER 같은 경우도 애플보다 훨씬은 아니고 약간 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섣부르게 삼성전자에 투자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지난 10년간 평균 PBR보다 지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런 메리트들을 감안해서 뭐 충분히 더 갈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뭐 꼭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직접적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보다 힘을 낼 다른 종목 가운데 대안은 무엇인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내일장 전략 코너에서 종목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갈까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사라질까 혹은 미미할까? 그래요, 거래소가 이제 감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1분기 결산기이기 때문에 기관은 펀드 수익률을 제고하려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거래소는 막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관에 대해서 분기 결산 행위를 금융당국은 철저하게 잡아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시스템을 동원해서까지 잡아내겠다는 것은 그렇게 시세 조정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시세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그 내일장 전략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한번 불기둥 한번 세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미진하게 나타나고 있죠. 오히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뺀 다음에 한번 올리는 전략. 이런 전략들은 이제 뭐 채권 가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100에서 110까지 오버슈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100에서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80, 70까지 뺐다가 다시 올리는 그 전략으로 좀 선회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외인들이 지금
기관들과 반대 포지션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관이 윈도우 드레싱 할 때 외인들이 가장 큰 적이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인들이 2천억 원 이상 사주면서 도움을 주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격을 높여놓겠다는 그들의 전략은 서로 간에 상호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기관 매매 동향에 대해서 그 순매수하고 순매도 기조를 제가 좀 CG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삼성중공업하고 LG U+ 쪽이 이제 300만 주 이상 기관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기간은 이제 2월 1일부터 3월 27일 금일 12시 현재로 잡아냈는데요. 그 삼성물산이 약 178만 주 정도 되고요. 현대중공업 89만 주, NHN이 26만 주, 그리고 미래에셋이 21만 주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순매도 쪽은 이제 날짜를 조금 다르게 카운팅을 했습니다. 3월 5일부터 금일 12시까지 했는데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298만 주, 이번에 한 18,000원대에서 갑자기 급락 나왔었죠. 근데 왜 3월 5일부터 카운트 하셨어요? 네, 예. 서로 간에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KP케미칼은 이제 129만 주, LG상사 124만 주,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이제 116만 주, 두산중공업도 116만 주고요. LG화학 같은 경우 83만 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제 감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돌려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보실 종목이 이제 삼성중공업인데요. 지금 1, 2, 3월 이제 깔끔하게 나와 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3개월마다 이제 분기 결산을 해야 되는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이제 수익률을 정할 수 있는 단가까지 올려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U+ 금일 이제 조금 두드려 맞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럴 때는 오히려 기관의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역에서는 오히려 매수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분명히 다시 한번 7,000원 정도 심리적인 저항 라인까지는 올려서 결산을 받겠다라는 그들의 의지가 좀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도 뭐 거의 수익률 좋죠.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지금 기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NHN이 어제 이제 장내 주문 실수준에서 뭐 하한가인가요? 갔다 오긴 했지만 지금 금일 5%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지난 1월 달에 3만 원대부터 4만 2천 원대까지 꽤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기관이 또 판 종목들이 있죠.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한진해운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라인 어느 정도 형성하고서 밴드 이탈되는 순간 되밀리고 다시 그 부분까지 올렸다는 점. 298만 주를 팔아놓고 3일 동안 약 한 70만 주 사면서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고가의 물량을 내놓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KP케미칼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제가 3월부터 순매도는 3월부터 카운팅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종목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물량이 나왔다는 점이죠. LG상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은 더 뭐 말할 것도 없이 심각하죠. 한번 이렇게 한번 위로 한번 쏴주고서 다시 한번 내려온 다음에 그냥 60일선 깨고 무너지는 모습. 기관들 매도 주체로 등장한다는 거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대한항공을 지난번에 유가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급락하고 이 부분에 반등을 줬지만 이건 따라갈 반등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오는 모습. 이 모습이 지금 한진해운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더 이상 상회하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처럼 이렇게 반등 주고 다시 꺾이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OCI 같은 경우는 뭐 30만 원대에서 이제 전량 매도 사인을 좀 내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외인들이 쇼커버링을 해야 될 외인들이 오히려 물량을 쇼커버링을 하지 않고 팔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아 이게 꺾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예상보다 크게 내려왔죠. 60일선도 그냥 깨고 내려가고 여기서 한번 반등을 줄까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보시면 지금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기관들이 순매도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거죠. 2월 달에 최용 대리님께서 한번 이제 기관 수급 좋아지는 종목들 언급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그때 하셨으면 꽤 큰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저는 미처 몰랐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결론이 좀 나 있어요. 그래갖고 일단 윈도우 드레싱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를 어느 정도에 맞출까라는 점. 일단 2050선은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단 기관의 집중 매도를 맞는 종목은 피해야 되겠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네,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물량을 자꾸 줄여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슈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4.11 총선 공약 효과 어떻게 나타날까? 공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야 그 효과를 알 수 있을 테니까.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이제 보름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총선, 지금 뭐 워낙 많은 테마가 형성이 되고 또 개별 종목 이슈들에도 많은 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선거 관련 이슈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규제 강화의 의미가 좀 강하고 투자자들의 투자자가 아니죠. 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이제 소비자 측면에게 좀 더 긍정적인 영향들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주식시장에는 뭐 아주 좋은 이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크게 네 가지로 공약 내용 중에서 좀 큰 이슈들을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출자 총액 규제 제도입, 그리고 뭐 대기업의 사업 영역 확대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등의 대기업 규제가 최근에 큰 화두고요. 두 번째로 이제 건강보험 보장 강화,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강화, 세 번째로 통신비 인하, 이런 이제 물가 안정 및 서민생활 지원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네 번째로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 또 최근에 주식시장의 큰 이슈였었죠. 주식 양도차입세 도입, 그리고 세수 확대, 이런 쪽으로 이슈를 맞춰볼 수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공약이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법률을 통해서 제도화되는 시기, 그리고 법률의 시행 시기를 감안을 하면 효과는 단기적으로 뭐 바로 오기보다는 장기에 걸쳐서 나타날 것이다. 먼저 펀더멘탈 측면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슈가 갑작스럽게 크게 꽝 하고 나왔을 때는 분명히 하루 이틀 종목의 단기적인 악재로 영향은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하루하루 흐름에 뭐 흔들리시지 마시고, 예,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업종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통신업종, 통신비 인하 이슈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쪽에서는 음성통합 뭐 20% 할인, LTE 데이터 무제한 도입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민주통합당에서는 이제 기본요금 가입비 폐지, 문자 메시지 역시 전면 무료화 시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업종에서는 약간 구름이다, 뭐 안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 점포 출점 제한,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나 롯데쇼핑 이런 종목에서는 결코 좋은 이슈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좀 뭐 수혜 종목이 거의 없는데 그나마 지금 최근에 NHN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선거 관련 매출 증가되지 않겠나 해서 요즘 SNS 관련주도 막 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좀 긍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HN이나 다음. 네.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는 뭐 인프라 측면인데 최근에 하두는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영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DTI 규제 완화가 걸려 있는데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뭐 공약들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이제 GS건설, 대림산업 등 또 특히나 내수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건설사들의 조금은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영향 역시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 관련 주식 양도 차익 과세 여부, 이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중과세 문제가 걸려 있고요. 네. 또 대형 거래세 면제가 있기 때문에 거래세 면제도 병행이 되면 호재로 오히려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 자금이 뭐 주식시장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되면 그쪽에 이제 직격타기 때문에 뭐 결국은 뭐 정치인들이 추진을 안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악재로 다가서진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길게 볼 만한 곳은 뭐 SNS 관련주나 다음 NHN 정도. SNS 관련주는 올 한 해 아마 계속해서 테마가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도 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SNS 관련주는 향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SNS로 선거 활동이 되기 이전에는 제지 관련주가 선거철만 되면은 흐름이 좋았습니다. 인쇄용지라든지 뭐 투표용지라든지 각종 포스터라든지 했는데 요새는 다 인터넷 시대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 제지 관련 테마가 이제 SNS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SNS는 올 한 해 계속해서 관심 있게 가져보실 만하고요. 오늘 이제 기간수급 언급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SNS 관련주 여러 종목 분류가 돼 있는데 이 안에서도 기관 수급이 좋은 종목 위주로 잡으십시오. 왜냐하면 SK컴즈 같은 경우 오늘 강하게 올랐었는데 최근의 흐름상 기관 수급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하루 반짝 올리는 거 보고 아 돌아서는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흐름 좋았던 뭐 나우콤이라든가 이런 SNS 종목 중에서도 흐름이 좋은 기관 수급도 좋고 또 우상향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종목별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어느 정도 정리된 듯하고요.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과 관심 종목 있으면 공개받겠습니다. 네, 기관 수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최영욱 대리님, 내일장 전략을 좀 큰 그림에서 살펴주실까요? 네, 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IT를 여전히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달러 약세 장기 사이클부터 좀 보시면 되는데 그 달러 약세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10년 이상 지속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달러의 인덱스가 어떤 흐름이 돼 있는지 뭐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10년 정도 이제 우하향이죠. 좀 약세의 국면을 갔다가 다시 이제 5년 정도 상승 국면으로 들어섰다가 다시 한번 또 10년 정도 하락 추세를 갔다가 또 7년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현 시점은 10년째 거의 흘러내린 국면입니다. 이제는 반등이 다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과거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반등 국면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또 S&P하고 금의 상대 가격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수준을 터치하고 올라오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증시는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유가 같은 경우도 역사적인 고점에 위치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갤런당 4달러 그 미국 쪽에서도 억제를 할 수 있는 가격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시적인 경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 쪽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도 IT가 또 미국 쪽에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 IT 쪽으로 주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국내 증시 일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그 핵 안보 정상회의 개막되면서 뭐 큰 이슈는 거기 다 쏠려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네. 작은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요일에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 대구에서 30일까지 열리는데 OCI, 오성 LST 태운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총선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 선거 운동이 그렇죠. 개시가 됩니다. 예. 예, 관련 종목들 특히나 이제 뭐 SNS 관련주 특히나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주총 말씀드렸죠. 이번 주 금요일에도 지난 23일에 이어서 30일에도 308개 회사가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장중에 전후해서도 그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러 약세 기조 거의 마무리. 미국장과 IT를 잘 보자는 게 최욱 대리님의 전략이었고 주태영 대리님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네. 뭔가 좀 다를까요? 이제 제가 요즘에 자주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이제 this 네. time is different라고 하죠. 이번엔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아, 이렇게 예. 하는데요. 굳이 과연 다를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50선은 분명히 확인시켜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서 일단 네 종목이 가야 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기관 쪽의 순매수 종목들이 오히려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거 없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는 2050선을 기준으로 종가상 회복해 준다면 그때부터는 단기적인 그 파생 쪽에서 매도 플레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1980 밴드 하단하고 2050선 밴드 상단을 말씀드린 게 벌써 한 6주차가 넘게 들어갔는데요. 맞아요. 지금 이렇게 지리한 박스권 국면에 있지만 분명히 박스권은 이제 추세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누군가는 부지런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승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외적인 여건들이 녹록지 않다는 거, 뭐 리포트들이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2차 유동성 랠리가 올 수 있으니까 주식을 사라고 막 하는데요. 오히려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확인하고 가는 흐름이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내일장 전략은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2050을 넘길지 주대영 대리님도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최영욱 대리님 혹시 내일장 관심 종목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SNS 관련주 중에 기관 수급이 좋은 걸까요? 종목은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IT 업종 계속 추천드렸는데 IT의 뭐 대표 종목이죠. 하이닉스 오늘 준비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작년 4분기에 영업 손실 적자폭이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에도 영업 적자는 좀 지속은 될 것 같은데 그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으로 이제 슬슬 턴어라운드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적자가 좀 지속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를 감안했을 때 올해 상승률을 감안하면 작년 대비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세 자릿수 뭐 800%대 수익률 영업이익률이 향상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수치도 좋게 나올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디램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 가격 같은 경우는 항상 뭐 특히 최근에 OCI 같은 경우 폴리실리콘 가격 떨어지면서 뭐 급락했던 경험을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상품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주식 가격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어떤 물건의 비교를 하자면 저는 요요의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요요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가격대가 올라갈 때는 이제 뭐 거기 가격이 오른다 싶으면 막 이제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이제 시장에 물량을 내놓기 시작하면 가격대가 다시 내려가고 또 거기서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제 물량들을 접어들면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 현상 네. 때문에 이제 요요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디램 가격 움직임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추세는 이제 돌아가는 긴 추세는 돌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중요한 거죠. 만들고 있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고요. 차트 보면서 기술적으로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31,100원 잡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35,500원 잡았습니다. 손절가는 29,000원 잡았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31,000원 근처에서 한번 터치하고 좀 한 2, 3주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기간이죠.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이었는데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밀렸던 걸 지금 3일 만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만큼 매수세는 뭐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1선 기점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고요. 지금 최근에 지금 수급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시면 하이닉스 보시면 이제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특히나 투신권 보험 수급 좋고요. 외국인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IT 업종 내에서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투자가 조금씩 뭐 올 한 해는 좀 약할 것 같다 얘기가 나오면서 뭐 SFA, SNU, AP 시스템 이런 종목들 뭐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별개의 흐름이고 지금 디램 가격, PC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대안이 되어줬으면 좋겠네요. 하이닉스 35,000원 불러주셨습니다. 최영욱 대리의 관심 종목이었고요. 주대영 대리님은요? 예, 저는 일단 쉬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기관만 결산할 게 아니고 저도 결산해야 될 것 같아요. 1월 달부터 이렇게 출연했는데 네. 1, 2월 달에는 잘한 것 같은데 3월 들어서 이게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금일 종목 추천 종목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 쉬는 동안 얼마나 또 꼼꼼하게 좀 결산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 주대영 대리님 포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주대영 대리님 포트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국순당, 하림, 녹십자, SBS 콘텐츠허브 모두 다 20%였습니다. 현금도 20%였군요. 누적 수익률 보겠습니다. 자, SBS 콘텐츠허브 지난주에 언급하셨는데 곧바로 일주일 만에 빼겠다는 의견이시고 역시 두 자릿수 수익의 효자는 하림에서 나오고 있는 하림과 국순당은 괜찮은데 녹십자하고 SBS 콘텐츠허브는 조금 부진합니다. AS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SBS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해드리고서 2% 후반까지 상승하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패턴, 그 다음날부터 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돌려봤더니요. 기관들이 물량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접근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손절 사인 다시 내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도 반등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하고 매매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SBS 콘텐츠허브 전량 매도 사인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최영욱 대리님 포트 열겠습니다.
자, 우리 최영 대리님한테는 IT 중에 수익 많은 삼성 테크윈이 있고요. LG화학과 NC소프트, 락앤락 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익 1등은 네, 역시 삼성 테크윈이네요. NC소프트도 괜찮아졌고 LG화학이 하루 만에 반등, 락앤락도 모두 보유 의견이시네요. 네, 지난주에 이미 제가 방송 출연하지 않은 날에 뭐 종목들 다 털어냈고요. 현대중공업은 약간의 손절을 했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 수익 실현 해버렸고요. 그리고 현대제철도 털어냈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중국 투자 관련 쪽에 매수세가 좀 약하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 그런 측면에서 털어낸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보유한 종목 중에서 특히 락앤락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종목일 겁니다. 거래량이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는 뭐 양호한 흐름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저점이 꾸준하게 잘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 점에 주목하시면서 아직 강한 추세는 못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 3월 15일이죠. 3월 15일 이후 이렇다 할 강한 흐름은 못 보여주지만 이 정도 저점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인내하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종목만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고가 32만 5천 원 근처 한번 찍고서 지금 무너져 내리는 흐름인데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추세선을 이어보면 한번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은 이제 밀렸다가 갑니다. 지금 향후에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러한 비슷한 흐름 보였던 종목, 제가 전혀 다른 업종이지만 종목 보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항선이었을 때 제가 매수했던 종목이었는데 한번 강하게 올렸다가 이제 분명히 쉬었다 갑니다. 쉬었다가 중장기적인 추세가 변환이 될 경우 가는데 NC 같은 경우는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긴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 때문에 조금은 더 보유를 해보고 좀 참아보실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영욱 대리님부터 그렇다면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최영욱 대리님은요, 이렇게 해서 현대중공업, 한진해운, 현대제철 모두 빼고 오늘 새롭게 하이닉스를 넣은 포트가 나갑니다. 종목은 5개로 늘어나는데요. 자, 하이닉스는 15%로 실렸습니다. 35,000원 불러주셨습니다. 락앤락도 저점 높여서 좋다 하셨고 NC소프트도 일단 더 참아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삼성테크윈은 75,000원 목표가 상향해서 계속 보유 의견 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대영 대리님 포트 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BS 콘텐츠 허브가 빠진 채로 종목 3개만이 남아있습니다. 국순당, 할인, 녹십자. 자, 녹십자는 일단 빼진 않고 보유 의견 내셨는데요. 가격을 끝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국순당과 할인은 진행이 좋습니다. 특별히 할인은 6,200원 목표가 내셨는데 현재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최영욱 대리, 주대용 대리님과는 이쯤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버네키 효과에 급등했습니다만 오늘 밤 미국에 나오는 주택 지표가 또 하나 있대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설경제TV가 강연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 내용 참조하시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